전세권이요? 전세권 인도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요. 인도 요건이 아니에요. 자, 156번은요.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느끼죠?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그럼 이것은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왜요? 전속기간이 시작된단 말은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전세권은 유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금의 지급은요. 반드시 전세권의 성립 요소에 전세금 동그라미요. 전세금. 그런데 기존의 채권으로요. 가름할 수 있어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속 중에는요. 봐봐. 전세권이 전속한다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리양도가 안 되죠.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소멸. 장차 소멸. 장차 소멸했죠.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세금밖에 없으니까 양도가 된다 이 말이죠. 양도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할 수 있는데 등기해야 대항하는 것이고요. 전세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자, 162번은요.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전세기간이 종료되죠. 종료됐는데 갑이요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했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 제3자 즉 저당권자가 압류가 있냐 없냐. 만약에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한테 반환해야죠. 압류가 없다. 그럼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그래서 압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3은요. 똑같죠. 압류 등의 사정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압류가 없다 제3자.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똑같아. 162하고 163하고. 그 다음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전속기한이 만료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65번에서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자는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166도 똑같죠. 전세권자의 채권자 누구예요?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 이 말이죠.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배당 요구. 똑같아. 그러니까 165하고 166이 똑같죠. 둘이. 알겠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67은요.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돼. 보수시킨 물건을 수거.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설정자가 동그라미 해봐. 설정자가요. 부속물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럴 때는 설정자는요. 거절을 못해요. 알겠죠? 왜요? 형성권이니까요. 그런데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전세권자는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설정은 또 나오죠? 168. 알겠죠? 거절하지 못한다. 169는요. 여기 보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거기를 줄고요.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은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죠. 그 건물에다 전세를 잡죠. 그럼 건물에 대한 전세는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를 했는데요. 전세금 안 주니까 건물이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어떻게 해요? 모두 같이 넘어간다. 전세권도 같이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170원요. 일단 놔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항 요건인데요.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무리를. 왜냐하면 이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 다른 국가고시에는요. 170번은 계속 국가고시 나오고는 있는데 약간요 지문 자체가 길어가지고요. 자, 171번은요. 그럼 170번 보면 봐봐요. 전세권에서 건물 일부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우선 변제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경매하고 우선 변제하면 경매는요. 경매는 봐. 5번 청구한다. 일부만. 나머지는 돼 안 돼? 나머지는 안 돼. 전부 돼 안 돼? 전부 안 돼요. 알겠죠? 우선 변제는 전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것만 딱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보면 170 일부에 설정되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맨 끝에 우선 변제 받을 걸로 겠다. 전부 동그라미. 나머지 건물, 나머지란 말이 뭐죠? 전부란 말이에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럼요. 건물 전세권이 성립, 거기 앞에 줄거 봐. 172 전세권이 성립.
전세권은요 반드시 등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대항력 발생이에요. 대항력 발생.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되죠. 그러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전되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아니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3이요. 전세 목적물이 처분 똑같아. 그럼 172하고 173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세 물건이 처분되죠. 물건. 그럼 누구한테요?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양수인이. 알겠죠? 양수인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 170번하고요, 174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이렇게 그냥 잠깐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요. 갑이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 원 줬다가요. 갑의 집 1층에다가요. 전세를 잡았단 말이죠. 전세권은 종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이 전세금을 병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도요. 전세권도 병한테 넘어가지고 여기서 전세권에다가 등기를 했단 말이죠. 이 등기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지 채권 전세금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전세금을 또 을이요. 또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A가 또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요. A가 또 여기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A가요. A가 여기를 압류한 거예요. 이 사람은 10월 1일 압류했고요. 전세금이 넘어간 것은 7월 1일 넘어간 거예요. 등기도 7월 1일 등기하고요. 그러면 이 전세금 1억이 경매가 됐으면 이 1억 중에서 병이 먼저 돈을 받아야 되는가, A가 먼저 돈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이 넘어가잖아요. 채권이 오면 반드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중개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든 다 똑같아.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요. 확정일자 일자 있는 증서예요. 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뭐냐면 등기나 내용증명이나 또 뭐가 있죠? 공정증서나 이런 거. 이런 것에요 날짜 순서로 따지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통지나 또는 승낙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요, 을이요 갑한테 나 병한테 채권 넘길게 이렇게 통지했는가, 승낙했는가,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따져. 그런데 지금 여기요, 등기나 내용증명이나 공정증서가 만약에 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1등인 거예요. 여기요, 압류는 뭐다? 압류는 등기하거든요. 이 사람 등기됐죠? 늦은데 이 사람 여기는요, 뭐죠? 이런 등기나 내용증명 공정증서라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을의 전세금을 받아올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압류 등기 이 사람이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요, 보면은 이제 그 일부러 살고 있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남편이요, 그 집이요, 회사가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죠? 그러면 이 돈을요, 어떻게든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내가 챙기고 싶은데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해야 된다? 그냥 통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공정증서로 하는 게 제일 낫죠. 공정증서 채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사회행위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행위가 된 걸 또 막아야 되겠죠. 뭐 그런 것은 또 나중에요, 그런 것은 좀 만들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소송에서 그것을 방어하려면 쉽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앞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만 볼게요. 문제요. 174페이지요. 114번.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를 갖추지 않는 이상. 알겠죠? 확정일자 없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압류나 전부 줄고요. 그건 등기예요. 등기. 이게 등기요.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175는요. 일부 전세권이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나머지는요, 경매는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맨 끝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그러나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요,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경매는 무조건요, 그 부분만 경매하든지,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경매를 못해.
아무튼 건물 전부는 경매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못해. 그 일부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176 인도 및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봐봐요. 동시이행인데요, 말소 등기 서류 안 주죠. 말소 등기 서류 안 주면은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이자 상당에게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178번도요. 앞에 전세권자를 전세권 설정자로 잘 나와.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소는 누가 한다? 그것은 전세. 이건 무슨 비용이다? 필요비잖아요. 전세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출하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알겠죠? 별로 어려운 말은 없죠. 자, 1번부터 보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전세권자는 상린관계가 적용이 된다. 상린관계. 전세권은 상린관계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상린관계가 뭐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직접 행사예요? 대위예요? 아까 우리 상린관계 했죠? 직접 이렇게 직접. 전세권자는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임차인은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자는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뭐만 없다? 필요비만 없다. 전세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지급해야 돼.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6번은요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죠.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으로 사용 소유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채권 담보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잡았어도 이 전세권자가 계속 이 집을 사용 수할 것 같아 나중에 그러면 전세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전속하는 동안 봐봐. 전세권이 있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그런데 전세권 전속 중 장래 동람이 전세권 소멸하죠? 장래 소멸하죠? 소멸이니까 전세권 소멸이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전세금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8번요. 갑이 울소유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했죠?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전세권에 뭘 해줬어? 저당권. 여기서 전세권 저당권이죠? 자, 대지 땅의 전속기한은 6개월로 할 수 있나요? 아니 전세권의 전속기한 6개월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전세하고 있는데요. 전세. 네, 전세. 6개월로 못해요? 여러분요.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1년이에요. 최단. 토지는 제한이 없어요. 0부터 10년이니까 6개월로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6개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아시겠죠? 2번 전속 중에 전세권을요 양도할 봐봐 앞에 설정에는 금지하지 않았죠? 전속 중에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정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럼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을 양도하면은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죠. 전속기간 중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확정적으로 양도. 봐봐. 갑은 전세권을 보유해. 전세금 반환 채권은 병한테 양도해. 그러면 전세권자는 갑이고 전세금은 병이고. 돼 안 돼? 안 돼. 이걸 뭐한다? 분리해서 처벌한다 이 말이잖아요.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처벌해야 돼? 함께 처벌해야 돼. 4번은요.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병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죠. 왜요?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의 전세권은 당연 소멸하고요. 알겠죠? 더 이상 저당권을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러면요.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병에게. 알겠죠? 그래서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OX. 여러분 지금 봐봐. 기간이 만료가 됐죠. 그러면 전세권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금 보면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갑은 을 소유 대지의 전세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채권 담보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럼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세권이 소멸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잖아요. 그 말은 병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이 말이죠. 그럼 기간 끝나면 당연히 누구한테요? 전세권자에게 반환. 전세권자. 그래서 누구다?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을소유니까 을이 지금 설정기하죠. 갑이 전세권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만약에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누구한테? 제3자에게 반환한다 이란 말이죠. 자, 9번은요. 갑은 을소유 X주택의 일부의 전세금 1억 존속기한 2년의 전세계약책이라고 등기를 했죠. 1번 존속 중 장래 소멸할 것을 대비해서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하려면 A 부분만 경매해야죠. 건물의 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보면 X주택의 일부 A 부분이죠. A 부분만 경매해야 돼요. 나머지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는요. X주택 전부의 매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옆에요.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여러분 전세권의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전세권 소멸하죠. 기간 만료로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재밌는 말은요. 을이요. 건물이야 건물을 정한테 팔았죠. 그 을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정한테 청구한다. 왜요? 을 동그라미 을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정에게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 말은 정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세권도요. 중거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죠.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 그럼 유치권하고 저당권 보면은 요즘 최근에 우리가요 3년 전부터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문제가요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 있어. 기본적으로 4문제. 옛날에는 유치권 1문제, 저당권 2문제,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 5문제가 나오더니 지금 계속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단문고 보면 알겠지만 유치권을 딱 보면 유치권이요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최근에 지금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뭐가 나온다?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에는 무조건 유치권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한 번 나오더니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유치권 볼까요? 자기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은 누구의 물건?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자, 180번은요 유치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있다 없다. 181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원래 유치권은 법정 담보니까 배제를 못하는데 희한하게요 유치권은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면 유치권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우리 시험에는 계속 뭐라 그러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그게 계속 나왔어. 여기는 좀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행사할 수 없다? 누가? 바로 밑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한테도 유치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등기해서 안 했어? 등기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밖에 사람한테도 주장하지? 등기 안 했는데? 여러분요 유치권은요 공시환급이 뭐가 공시환급이에요? 점유가 공시환급이죠. 유치권은 어차피 뭐를 못해요? 등기를 못하니까 등기란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 없어도 이렇게 점유상실이죠. 유치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어.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상대의가 없어. 물상대의. 유치권은 우물추 우선배제권 물상대의가 없죠. 물상대의는 뭐예요? 멸실되면은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거기에 미치는 건데 유치권은 물건이 멸실되죠. 그러면 점유할 수 없죠.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아웃돼버려. 물상대의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3 수급인이죠. 수급인의 공사대금 받았죠. 받았는데요 이행지출한 손해배상이 뭐예요? 공사대금을 1년 뒤에 준 거예요. 공사대금 3억인데 3억의 공사대금으로 또 발생한 이자가 있죠. 이자는 지금 뭐가 똑같아요? 이것은 이자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이자는 어디서부터 근원이 어디요? 근원이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은 비용이죠. 비용은 유치할 수 있죠. 근데 그 비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죠.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유치. 거기서 말한다. 결련성이 있으면 유치한다 이 말이지. 알겠죠? 유치할 수 있다. 자, 184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가운데 봐봐. 가운데 기성 부분은 수급인 소유? 수급인 소유예요? 유치권이 있어 없어?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을까? 수급인은? 그러니까 179로 봐. 앞에 179. 179로 보면 뭐라 나왔죠? 자기 소유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수급인 거니. 그런데 만약에요, 이건 어느 겨 되려고 하면 유치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급인 거래서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럼 도급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되는 거죠.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도 여러분요, 강의를 해보니까요, 크게 여러분요, 민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알았죠?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나왔던 모든 것이 그대로거든요. 지문이 그대로라.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EBS 그 문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300다 맞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자체가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요. 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증금 안 된다. 잔대금 안 된다. 계약명의신탁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약명의신탁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안 돼. 매매대금 알겠죠? 고민하지 마. 여기요 189죠. 189는 뭐라고 나왔죠? 간판 설치 공사 대금 채권이죠. 이는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건물에다 간판을 설치한 거다 했잖아요. 여기 간판 설치한 것은 건물로부터 발생한 대금이 아니죠. 설치 비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간판 설치했는데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유치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시멘트 대금 채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물 짓는데 누군가 시멘트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건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멘트를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의리어 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물 시멘트를 했는데, 시멘트는 뭐죠? 독립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합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멘트 주인은 못한다 이 말이지. 건축업자는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뭐가 있으니까 대신 공사 대금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시멘트 주인은 자재 납품 대금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재 납품 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192 수급인은 특별한 사람은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구한 건물. 수급인 자기 거죠? 자기 거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 점유 권한이 없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몰랐음을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배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점유 권한이 없이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가운데 해봐. 박스. 점유 권한이 없음. 그건 무슨 점이에요? 불법점이죠. 불법점이요. 불법점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요,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연관계죠. 채무 불응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바로 죄송한데요. 거기다 써 투 해가지고 183번 이렇게 183번 이렇게. 그럼 183번 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공사대금 있는데 지연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해. 그걸 지금 알겠죠? 물건하고 채권하고 결연성이 있는데 거기서 원래 그 공사대금에 채무불이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이 뭐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지연배상, 손해배상을 하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기입등기죠? 기입등기 전 유치권이죠? 기입등기 전 경락일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195 아까 이것도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는 물건의 일부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뭐라 했냐? 쉽게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돼 있죠. 이러면 아마 그게 분할이 가능하다. 이러면 뭐죠? 맨 앞에 보면 박스 1번에 박스에 물권 법정지 일물 일권지 보면 8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 맨 앞에 민법 맨 앞에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된다고 돼 있나요? 돼 있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어디 있죠? 여기 195가요.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다. 그 일부를 목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속 나왔다 이 말이죠. 자, 196은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안 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 점유자가 뭐죠?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가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요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알겠죠? 토지와 건물은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 거예요. 그럼 불법 건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집을요 병이요 공사업자 한 거예요. 공사업자가요 지금 뭐라고 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치권이 생기하고 있으면 이 건물을 철거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지. 철거라고 할 수?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지는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건 난 관심 없죠. 내 땅 위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건물을 뭘 하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한 사람. 그 사람 공사업자잖아요. 그 사람 지금 뭐라고 했어? 유치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알죠? 무조건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작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죠. 건물의 존재에 따른 불법 점유 이유로 건물의 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198번은요 채권이 발생했죠. 채권이 발생했는데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러면 채권이 있죠. 아직 점유 취득 안 했죠.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유치권이 뭐라고 그랬어? 유치권 봐봐. 여기 안 봐봐. 여기 봐봐. 그냥 밥 먹고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채권이 있고요.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채권이 있는데 아직 점유 안 했다잖아요. 그럼 아직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죠. 아직 유치권 없죠? 그래서 점유하기 전에 저당권 등 담보 물권이 설정된 이후 채권자가 저당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 이거요? 이거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잘 봐 여기 봐봐. 여기 보라고.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 여기요 유치권자가 뭐죠? A가요 채권이 있어. 채권.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요 저당권이 있어. B가 저당권. 여기요 4월 1일요 4월 1일 여기 A 있죠? A가 채권이 있어. A가 여기서 뭘 했어? 점유를 했어. 점유.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경매가 됐어. 경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응? 하지마. 있다 없다만 얘기해.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여기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여기가 가압류죠? 가압류. 그 다음에요 여기가 뭐가 저당권에 의해서 압류가 있죠? 가압류에서 압류가 있죠? 압류가 있어 여기 경락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저당권 가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압류 있기 전에 유치권이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자가 누구의 권리가 보호되냐 이런 봐봐. 아무리 저당권이 있어서 저당권보다 1순위고 2순위죠? 경매가 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채권이 있죠? 우리 채권하고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여기서 유치권이 저당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 지금 경매했단 말 없고 저당권이 먼저냐 늦게냐 이것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치권은 뭐다? 채권 플러스 점유가 유치권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채권은 먼저 있는데 아직 점유 안 했잖아요. 점유하기 전에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그래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언제나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 왜?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이제. 거기 보면은 198 보면 채권이 발생했죠? 점유를 취득하기 전이죠? 아직 유치권 아니야.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 이후에
점유율이 취득했죠? 저당권 후에 이제서야 유치권이 있어. 알겠죠?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자요, 199.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어. 자, 봐봐.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뭐요? 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에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토지,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다가 공사를 하죠. 건물을 짓게다가 기초공사하다가 망한 거예요. 누가요? 갑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다가 이 사람 망하니까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A한테요? 그러면 이 경락에는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해요? 토지 위에 있는 이 기초공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 했죠? 이것까지 다 취득해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부합물이라고 그래.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부합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물까지 소유권 취득해버려. 누가? A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기 이 기초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 안 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그럼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에 대한 경매가 되죠?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안 돼. 왜?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다 비용을 지출했는데 건물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또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독립성이 없잖아요. 알겠죠? 없어요. 그렇게. 자요. 그 다음에 200번이죠? 200번은 아주 재밌는 말이죠. 압류 후 이해됐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율을 이전받아 공사를 하고 경매 절차한 매수인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압류 후 뭐란다? 점유. 압류 후 점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유치권자는요,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해. 유치권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2도 마찬가지죠. 유치물에 지출하였던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하고 안 주면 비용이니까 또 유치권 행사하고. 203번은요. 여기 아까 피담보 채권 있죠? 여기 봐봐. 여러분 도급 있죠? 도급. 공사 도급 하잖아요. 이 공사 도급은 법에 딱 나와 있어. 3년이라고. 공사가 끝났는데요. 3년 안에 돈 받아야 돼. 3년 지나면 돈 못 받아요. 그럼 어때요? 공사업자로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돈 달라고 비용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판결문은 없죠. 그럼 판결이 끝날 때부터 이제는 3년짜리가 10년으로 늘어나. 3년짜리가 10년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가방 이렇게 을하고 있고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이요. 여기 이 을이요 이걸 공사했어. 1,000만 원이 나왔어.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4년 지났어. 4년. 공사하고 4년 지났어. 이 사람은 3년이니까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병이 이 집을 샀어. 사가지고 병이 뭐라냐 을한테 너 나가라고 그랬어. 을이 뭐라냐? 나는 갑이 돈 안 줘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 10년 안 됐으니 난 나가지 못하겠다. 버텼어. 알겠죠? 판례가 뭐라 했냐? 을의 권리가, 을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 말이죠. 타당하다. 왜? 지금 3년짜리가 얼마로 연장이 돼서 10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병은 니네 둘이는 모르겠는데 니네 둘이는 3년이 10년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제3자니까 3년짜리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죠. 채권이 있어도 그 채권하고 연결성, 결련성만 있으면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도급할 때 도급에서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같이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기 3년짜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확정 판결이 되면 10년을 연장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몇 년이죠? 3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20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증하고 유치권을 소멸하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여러분요, 여기 지금 205 나왔지? 205? 자, 이렇게 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만 간단히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요 자주 나오고 있는 테마죠. 우리가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대여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
대여 사용 담보종, 대여 사용 담보종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의 승낙? 채무자 승낙을 받아서.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채무자 승낙 없이 승낙 없다. 그럼 뭐 한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봐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유치권이란 말이 뭐예요? 점유한단 말이죠. 점유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점유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한다. 반환 청구. 유치권 소멸 청구는 물건에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여죠. 대여인데요. 이것이요.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뭐죠? 채무자한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대항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차임이 나오죠. 차임은요.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왜? 여기 지금 승낙이 없을 때. 승낙이 없을 때는 임대하게 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못 해. 월세 있죠. 월세는 채무자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요즘 최근에 잘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보존이죠. 보존행위는요.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보존행위는 없어도 돼. 뭐가 보존했죠? 뭐가 보존이에요? 보존이? 오케이.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것. 수선한 집에 직접 거주하는 것. 그것을 보존이라고 해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불법행위 책임이야. 근데 뭐는 반환한다? 뭐는?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이게. 그래 여기서요. 우리가 약간 복잡하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승낙 없이 임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죠. 중요한 것은 채권의 우선 변제. 그러면 큰일 나.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돼. 앞에가 우선 들어가죠. 우선 쪽으로 떨어져. 알겠죠? 우선 들어가면. 우선 알겠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변제받아. 그냥. 알겠죠? 자요, 1번. 수고빈이 재료와 노력을 신축했다. 누구 거다? 수고빈이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봐봐. 2번은 뭐냐면 도급인이 공사대금 안 주죠. 그럼 당연히 뭐 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3번. 알겠죠? 이건 가장 어렵게요. 유치권에서 가장 어려운 사례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뭐다? 여기 빌라 한번 했었잖아요. 몇 번? 자요. 301호하고 302호하고 303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갑거야. 갑이요. 을한테 건물을 수리해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여기 500, 여기 500, 여기 1,000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니까 을이 여기서 유치를 해야죠. 방 두 개 다 가서 벽대 중앙에 있는 벽 뚫고 들어가서 양쪽에 잘 수 없잖아요. 다리 반반 걸치고. 알겠죠? 그럼 어때요? 한 집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만 들어갔다. 303호만. 303호만 점유로 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채권은 얼마다? 채권 얼마? 500, 500이야. 채권 얼마?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분리 안 된다. 1,000에 전체적으로 1,000이다. 왜? 하나의 계약으로 했으니까. 자, 유치권은 몇 호다? 301호, 302호, 303호, OX. 303원 유치권이다. 경매 청구는? 경매는 언제 청구해? 303호만 경매, 303호만. 다른 거 경매 못해. 왜? 여기는 우리가 유치권은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점유했어, 안 했어?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303호만 이렇게. 불법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것을 이제 알면 되겠죠? 자요,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했다. 그러면 그 유치권은 공사대금, 잔액 전부에 대해서 피의담보 채권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출고 압류 동그라미 이후할 때 후 동그라미 유치권 취득이죠?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번은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죠. 후 유치권을 취득했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건축 자재대금이죠. 건축 자재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안 돼.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공사대금은 돼요? 공사대금 유치권 돼요? 공사대금이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평내 저기 가면은 그 건물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 건물 근데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저거는요, 그 리모델링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저는 잘 모르는데, 건축에서 잘 모르는데요. 저기 그 대전에 가면, 대전에 그 온천 나온 데가 어디지? 유성 거기 가다 보면요, 입구 들어가기 전에 그거 보면 거의 한 10층 높이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H빔이지, H빔. H빔 먼저 큰 건물이잖아. 뭐 이렇게 철이 굵은 게 아니지. 용접해가지고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한 10층 정도 된 게 있는데요. 그게 노출된 데가 10년이 넘어가지고요. 그거 철 가는 길밖에 없대요. 왜요? 너무 녹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철근만 계속 위로 쌓아놨어요. 위까지 한 10층 넘게 쌓아놨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우리 시멘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보호하고 있으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없으면 그건 안 된대요. 알았죠? 거기도 형제들끼리 싸움 나가지고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저기 혹시 형제 아니죠? 형제일 거예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9번이죠? 10번이요? 10번은요. 보증금 반환하고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무자 직접 점유? 안 돼. 12번.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안 된다. 13번은요.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 그걸 말한다? 보존. 보존은 적법. 손해배상 책임? X. 손해배상 책임 없어. 그런데 차임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114. 보존에 필요한 사용.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145번.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택의 거주. 적법, 불법, 적법.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여기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똑같아. 16번 똑같죠?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알겠죠? 17번 봐봐. 승낙 없이 돼요. 그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은요.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 좀 아니에요. 소멸시효 5년권자니까 놔두고요. 19번은요. 판결 아까 말했죠. 판결에서 몇 년이 늘어났다? 10년. 10년 늘어났다 해가지고 자기는 옛날 거 3년짜리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요. 재밌는 말이죠. 경매했어. 근데 무슨 변제 받았다고 돼 있어? 우선 변제 안 된다고. 우선 변제 받으면 안 된다고.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에서 뭘 받을 수 없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없다. 우선 배당 없다 해야 되는데 없다 동그라미 안 됐네. 없다. 알겠죠?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그냥 변제받기 위해서 그래야 돼. 유치권은 행사하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중단 사유가 아니다. 거기다 밑에다가 소멸시효 진행 이렇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진행 이렇게. 알겠죠? 자, 208번. 그다음에 200번이 번호가 되면요. 40문제예요. 알겠죠? 40문제 200개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카운터는 올해 나온 것만 카운터가 된 거죠. 그래서 박스에 들어간 게 작년 거죠. 저는 하면 거의 여러분요 한 80문제 정도 정도까지 푼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08번 보시면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208번 보면 저당권자는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금이 초과되어 토지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줄거봐. 이 말의 뜻이 뭐냐? 물상대권 행사 줄거봐. 맨 끝에 물상대권 행사.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이해됐죠? 그걸 물상대라고 그래. 근데 원래 시험은 뭐라고 하느냐? 배당 기일 전까지 압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배당 기일 전까지가 아니다고 돼 있죠? 배당 기일이 아니고 지급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반 재산의 소유자에게 일반 재산은 혼입된다 이 말은 지급하기 전까지. 그러죠? 우리가 미국 등 대채무 채권이죠. 이러면요, 우리가요, 갑이 을한테 을한테 돈을 주면서 여기서 담보로 뭐를 했냐? 쌀 같은 걸 담보로 잡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쌀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대채무 같은 건 쌀 같은 것은 언제를 그러면 가격이냐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할 때냐, 경매 청구할 때냐,
매각대가 뭐 완납할 때냐 이 말이에요. 언제 가격으로 기준해서 이게 돈이 얼마다는 게 알아야, 알겠죠? 빌려준 돈 1억 있으니까 1억에서 공제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다? 미국 등 대체물, 여러분 대체물하고 부대체물 알죠? 다른 거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있는 거. 대체물의 경우는 언제요? 돈 갚을 날짜.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10월 30일이다, 10월 20일이다. 그러면 10월 20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요. 봐봐. 변제기 때 돈을 갚지 않으면, 너 돈 얼마야? 싸라고 이거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돈 갚어. 그래야 되겠죠? 그래,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하고 돈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려면은 그게 변제기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변제기 이렇게지, 이행할 때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답은 채권을 이행할 때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아니고 변제기. 알겠죠? 변제기 이렇게. 이런 변제기하고 이행할 때는 다르죠. 변제기는 10월 1일인데요 실제 돈은 12월 1일날 갚았어. 그럼 변제기는 10월 1일인데 이행할 때는 12월 1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말이 다르다고. 알겠죠? 그래서 209번은요 209번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10번이죠 우리가 여러분 봐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도 돈 다 갚으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줄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 거기까지 이것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 종전소유자 이퀄 소유자 X죠. 종전소유자는 지금 옛날 소유자니까 지금 소유자 X죠. 종전소유자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데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 봐봐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 양도할 때 제3자, 제3취득자죠. 여기서 뭐다?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물권이 왜? 제3취득자는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됐죠? 그래서 그래. 종전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10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등기 청구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그 후에 변제했다. 그럼 저당권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하면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지금 현재 양수인은 현재 소유자니까 물권적.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자, 지연배상 몇 년본? 1년본. 1년본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다? 채무자 또는 뭐죠? 누구다? 물상 보증인. 저당권 설정자죠? 모종인 이렇게. 이 사람은요 1년분 그러면 안 돼. 전부를 해야 돼. 1년분은 동그라미하고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 후순위 알겠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전부 책임. 전부. 그럼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1년분 이렇게. 212번요 원금이자 위약금 줄고 원금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뭐 하잖아?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압류란 말이 중요해. 압류. 그래서 압류. 경매하려고 압류. 압류 후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을 미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봐봐. 이게 건물이 있겠지. 건물이니까 가배 건물이죠. 여기 의리 저당권자죠. 아니 임차인이야. 임차인 있고 방이 4칸인데요 여기는 또 전세권자가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집에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경매를 하면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류를 하면은 갑이 더 이상 여기도 임차인이고 여기도 임차인 이렇게 봐. 그럼 의리나 병한테요 월세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갑이요 A가 압류하면 과실에 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무조건 과실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임차인한테 통지해야 돼. 통지. 뭐라고 통지해요? 내가 이 집 건물 압류했으니 앞으로는 월세를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경매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통지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압류했다는 사실을 뭐라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240, 214 똑같죠? 압류 이후 미친다. 215는 봐봐요. 215는요, 원래 지금요, 감정평가에서 올해 시험에는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 저당권에 이런 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요, 원칙적으로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 정답은 또 따르고 있고. 그냥 복수정답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요. 내가 감정평가사 강의만 하고 있지. 뭐 거기 내가 시험을 직접 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해요. 시험 친 사람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다른 게 정답이 3번인가 그런데 이게요, 저당권에 이런 건 천연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과실은 뭐가 있어야 돼? 압류가 있어야 미친다고. 압류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미치지 않는다. 자, 216은요, 저당권은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맨 끝에다 플러스 약정이 없으면 설정 전후를 불문. 약정이 없으면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미친다. 이렇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이렇게. 자, 217은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했으나, 양수했죠? 그럼 채권 양수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봐봐. 가운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기 한번 살짝 줄 그어봐. 조그맣게 줄 그어봐. 알죠? 조금 살짝 줄 그어봤어요? 이런 봐봐.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지금 왜요? 저당권이 있으려면 채권이 있고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채권 있고 등기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의리 갑의 집에다가요, 임대를 들어갔어.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나는요, 전입신고 안 했어. 그럼 뭐가 없어? 대항력이 없죠? 그럼 나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잘 봐. 갑 있고 여기 의리 있죠? 의리인데 집이요,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보증금 1억을 줬는데 갑한테. 근데 전입신고 안 했어. 전입신고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을은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없어? 대항요건 대항하지 못하죠? 대항이란 말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은 보증금 채권이 있어 없어? 누구한테? 갑한테 있죠.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집주인한테.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고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것이지, 대항요건은.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을이 갑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을이요, 이 채권을 병한테 넘기고 저당권도 병한테 넘겼어. 여기는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다 아니다? 저당권자다 아니다?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이죠.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인데 단지 그 집을 산 사람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임차인인데 보증금은 대신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갑에게. 병한테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을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채권을. 이 사람 채권자죠. 그런데 갑한테 갚으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아까 병한테 못한다 똑같죠. 그래도 이 사람은 채권 넘겨받았죠. 채권 잘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은 지금 함정 뭐냐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다? 채권 없다. 그럼 채권 없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착각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대항요건 없어도 뭐는 있다? 채권은 있다. 부기등기 했으니까 또 뭐가 있다? 저당권이다. 부기등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시험에는 종종 많이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대항요건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채권이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래서 부기등기 했으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요. 저당권 이전이죠. 재밌는 말 봐봐. 물권적 합의죠. 합의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양도인과 양수인이죠. 그래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합의가 있을 필요가 없어.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합의만 있으면 돼. 자, 219번. 저당 부동산의 전세권이죠. 재밌는 말이죠. 저당 부동산이 뭐죠? 저당권이 있다는 겨 없다는 겨? 있죠. 그런데 전세권이죠. 이걸 누구라고 그래?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자, 오케이. 자, 제3취득자. 뭐 언제? 변제기 후. 여러분요, 제3취득자는 뭐다? 변제기 후. 변제기 후. 누구? 채무자. 의사에 뭐라도 반하더라도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걸 제3취득자. 그다음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을 말 수 있고 비용을 우선상환 청구할 수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기 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고 구상권 행사한다. 알겠죠? 이걸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뭐다? 저당물 그러면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저당물을 매수한 사람, 저당물의 지상권을 취득, 저당물의 전세권을 취득. 다 뭐라고 얘기한다? 제3취득자. 알겠죠? 제3취득자. 변제기 후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알겠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요. 220.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221. 일괄경매 청권이죠. 그다음에 일괄경매 청권 언제까지만?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 신축하고 경매하기 전까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죠. 언제까지만?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로 보면 용익 물권을 설정받은 자가 신축했다가 돼 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매수했다고 돼 있나요? 그러면 일치죠, 일치. 그럼 법정이자 뭐죠?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22번은 놔두고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 써요. 피담보 채권의 질권의 부기등기,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 이런 우리가 언제까지나 뭐 할 수 있죠? 언제나 부기등기만 해야 되는 거. 환매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이전 등기할 때, 이전할 때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민법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부기등기 하죠? 그러면 질권이 돼요. 알겠죠? 질권. 그걸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있죠? 거기다가 부기등기에. 또 뭐가 있죠? 지금요, 환매. 그 다음에 가등기 할 때 가등기를 이전하죠, 부기등기에. 그 다음에 또 뭐?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이전할 때 무슨 등기를 해? 부기등기를 해.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민법에는요, 여러분요, 등기법에 보면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거 나오는데, 환매 엄청 빨리 튀어나와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223번. 여기 나왔죠? 저당권 설정 등기 질권의 부기등기. 이것만 하면 돼. 222번을 보지 말고 223번. 질권의 부기등기. 채권이 소멸하죠? 당연히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럼 뭐 장려권, 올해권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지금 저당권에서 208번 하고요. 209번. 아니야. 209번. 209번 하나 하고요. 그 외에는 뭐 없어요. 알겠죠? 다 똑같으니까요. 그 외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똑같아요. 자, 물상대회 볼까요? 자, 물상대회, 우리 작년에 물상대회 나왔죠? 자, 물상대회는요, 압류전,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금전을 수령하죠?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금전 등을 수령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저당권자한테 반환해야 돼요. 알겠죠? 저당권자에게. 그런데 문제를 봐봐. 1번하고 그 밑에 1번하고 달라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지급받았죠? 그러면 다른 채권자한테는 물상대권 행사하기 전이죠. 물상대권을 행사해야 우선 변제를 받는데 물상대권을 행사하기 전이죠. 다른 후순위가 변제를 받았죠.
후순위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오직 누구한테만? 채무자. 이때 물상대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압류. 언제까지 압류해야 돼? 지급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다시, 지금 압류하기 전에요, 채무자, 소유자가 돈을 받아버렸어. 그럼 그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가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한테 배당이 됐어. 후순위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압류를 안 했다는 것은 우선 변제를 뭐한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압류. 압류 전에 채무자, 소유자한테 지급했느냐,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한테 지급했냐 이 말이죠. 압류 전에 후순위한테 지급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못하고, 압류 전에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한테 지급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 효력범위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범위는요, 약정 없으면, 약정 한마디로 다 알아야 돼. 약정 없으면 설정 전후 불문, 약정 없으면 설정 전후 불문 플러스 등 설정 불문, 경매 목록 불문.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작게서 경매 목록에 기댄지 여부를 보면 알겠죠? 경매 목록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겠죠? 따지지 않고 어디 미친다? 저당권은 다른 약정 없으면 설정 전후 불문, 경매 목록 있냐 없냐 불문, 기재 여부 불문,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제 그거 보면 돼. 부합물의 중식 부분이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경락받을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똑같아. 용융권이죠. 가압류 등기 항상 이게 나오죠. 가압류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근저당권이 나올 거예요. 가압류가 나왔죠. 그럼 근저당권이 나와. 그럼 가압류가 1번이고 근저당권이 2번이죠. 배당할 때는 근저당권이 먼저 받는다, 동일 순위로 받는다. 여러분요, 가압류는 항상 채권을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가압류가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러면 가압류가 먼저 받는다 그래도 틀리고, 저당권이 먼저 받는다 그래도 틀려. 둘 다 동일한 순위죠. 순위니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3취득자 다시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또 경매가 되면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5번이면 거기 나왔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이 제3취득자의 비용하고요, 최우선 변제하고 누가 더 빨리 받아요? 아, 또 내가 이상을 짱 하니까 벌써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제. 알죠?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1순위가 뭐야? 저당권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제3취득자. 세 번째가 최우선 변제. 그래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우선 상환 받는다고 그래.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면요, 집주인이 나중에 집주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가 되는 경우인데 그 집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만약에 조금만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경매에 들어갈 것 같은 A감이 딱 들어.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일단 무슨 업체요? 리모델 하는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페인트 한번 칠해달라. 알았죠? 그 페인트 시멘트요? 시멘트 한 2번 정도 또 발라줘야 되겠죠? 한 2군데 정도 발라주고, 그래서 비용을요 한 1,500만 원 정도 딱 청구해 놓으면 나중에 경매되죠? 그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집주인이 어때요? 경매 당하더라도 그 돈이라도 어디 가면 당장이라도 어떻게요? 월세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보호를 받는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것이죠. 알겠죠?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위에요. 가가지고 페인트 하나 칠해가지고 가서 지붕 도끼로 2번 탁탁 찍고 페인트 살짝 바르고. 알겠죠? 시멘트, 요즘 시멘트 보면 나홀로 시멘트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위에 천장 뜯어가지고 한번 발라놓고 해요. 나중에 또 이러니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제3취득자잖아요. 이 사람이 저당권 있는 집에 들어간 전세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해가지고 주면 집주인이 그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가면은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는데, 알겠죠? 나도 여러분이 경매 받아가지고 한번 잘못 들어가봐.
집주인 칼 들고 쫓아오면 골치 아파. 알겠죠? 그 사람은 이판사판이잖아요. 알죠?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밥 주니까요. 밥 주는 대로 그냥 간다고요. 알겠죠? 칼 들고 하고 알겠죠? 밥 먹여주는데 간다고. 왜? 어차피 뭐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몇 푼 또 안겨주면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도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요 잘 활용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저당권에요 제3취득자가 제3취득자는 어때요? 실제 채무 전부를 변제해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요? 여러분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요 경매 물건 나왔는데 물건 피담보 채권보다 이게 채권 최고액은 만약에 3억인데요. 만약에요 제2금융권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자가 불어가지고 이게 뭐 더 뻥튀기 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이 팔아봐도 하나도 안 남는데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은 몇 푼 남는데 돈을 다 갚으면 몇천만 푼 안 남는단 말이에요. 주인은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를 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거나 또는요 또 매매가 제일 낫죠. 매매하는 척 해가지고 얼마만 갚아버려요? 채권 최고액만 갚고 저당권 느낌 말소로 시켜버리면 되죠. 무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요 주인한테 몇 푼 주면 주인이 또 그 돈 가지고 이사 가기가 쉽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응용하면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죠. 교환 가치를 하락시키죠. 그럼 저당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는 못하는데 반환은 못하는데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근저권 좀 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거다고요 그 채권법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